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4시부터 6시까지는 A룸을 예약을 했고,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는 B룸을 예약을 했다. A룸과 B룸을 이 6시에 옮겨야 되잖아. A에서 B룸으로. 근데 간혹 가다가 A룸에다가 다 짐을 다 풀어놓고 B룸으로 몸만 가져가고 카메라만 가져가서 촬영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. 왜냐면 A룸에 사람이 없으니까. 그죠? 사람이 없으니까 뭐 손님 없겠다 하고서 이제 막 가서 촬영을 한단 말이지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손님이 없다가 갑자기 막 6시 반, 7시에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니라 기본적으로 A룸에서 촬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모든 짐이나 모든 소품들은 다 원상태로 복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짐만 가지고 B룸으로 옮겨주는 게 맞습니다. 그게 기본 매너예요. 설령 A룸에 8시까지 손님이 없다고 가정할게요. 손님이 없다고 한들 B룸으로 갔다가 야 우리 A룸 가서 다시 하나 찍자 하고서는 A룸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. 이런 거는 비매너입니다. 사장이 봤을 때는 진짜 진상이에요.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좀 양해를 구하면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뭐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, A룸으로 다시 가서 촬영을 한다? 그러면은 A룸에 그 1시간 5분 10분이더라도 1시간 비용은 추가 비용을 내는 게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고, 만약에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A룸을 예약을 했어요.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.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6시에 임박해가지고 사장님께 미리 알려주지 말고 5시 반 정도에 미리 얘기를 하세요. 미리 얘기를 하시고 1시간 더 연장이 되냐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하고, 뒤에 촬영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뭐 할 건 없죠.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. 렌탈 스튜디오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. 번외로 렌탈 스튜디오를 고르는 방법을 조금 고르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좀 알려드리면, 사진에 속지 마세요. 사진에 속아가지고 굉장히 넓네, 굉장히 잘 돼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랬다가 생각보다 좁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,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그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거는 항상 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지. 자, 봐봐요. 사진을 볼 때, 그 렌탈 스튜디오를 찍은 사진을 볼 때 찍은 사진에 바닥이랑 천장 그 벽 쪽 있죠. 벽 쪽을 많이 보세요.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타일 있잖아요. 여기 지금 타일이거든요. 타일의 개수를 세봐도 돼요. 타일의 개수를 세가지고 그 사진에서 타일의 개수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. 타일 개수가 적으면 그만큼 내가 이 앞뒤 공간이 많이 없는 거야. 많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타일 개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이제 멀리서 찍으면은 타일 개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왜냐면 이 앞뒤 공간이 엄청 넓은 거니까. 네, 그런 것들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사진에서 딱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그 포인트마다 이게 찍어 놓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진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. 그게 이제 여기 스튜디오 이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착각 포인트예요. 착각하게 만드는 포인트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 돼. 그런 것들 거르고 최대한 전경을 많이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세요. 전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공간, 앞뒤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, 이 양옆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, 뭐 요즘에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그 위에서 본 그 단면도 있죠. 그 단면도를 이렇게 막 치수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더 좋죠. 아니면 좀 이게 사진을 봐서 가늠이 안 된다. 그러면 사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뭐 거기 뭐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, 뭐 공간 높이는 얼마나 되냐, 뭐 이 룸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. 나 좀 늙었나? 아무튼 스튜디오를 잘 골라야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. 이제 팁이라고 하면 두 번째 팁은 그 스튜디오에 구비된 소품들을 잘 이용하는 거.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할 수 있잖아요. 이걸로 이제 옆에다가 그냥 놓고 촬영할 수도 있지만, 해가 쨍쨍한 날이나 아니면은 조명을 컨트라스트를 좀 세게 해가지고 태양광처럼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촬영한다든지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, 소품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익혀놓으면 좋죠.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를 더 많이 활용할 수는 있죠. 그건 이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
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공식 같은 건 없어가지고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의 채광 시간을 잘 확인하세요. 스튜디오가 오전에 빛이 쨍하게 들어오는지 오후에 쨍하게 들어오는지 약간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시간대가 언젠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면 이제 나는 원래 쨍하게 찍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후에 예약을 했는데 이 스튜디오는 오후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빛이야. 은은하게 광이 들어와.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생각한 사진은 못 찍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파손만 안 하고 잘 이용하시면 사장님들이 좀 더 좋게 봐주니까 사장님들이라고 막 빡빡하고 그러진 않거든요. 대부분 사장님들은 다 유해. 왜냐면 서비스니까.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내가 그 스튜디오를 깔끔하게 써주고 사장님이랑 소통을 잘 하면 이제 사장님이 좀 서비스 마인드가 좀 더 커지죠. 해줄 수 없는 것도 이제 막 해줄 수도 있는 거고. 그건 이제 사장님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이용하시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렌탈 스튜디오 이용 방법, 뭐,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, 뭐, 짧게 좀 팁 같은 것들, 이용 팁 같은 것들도 좀 알려드렸는데, 이외로 또 궁금한 점도 또 있을 거예요. 그죠? 뭐, 지금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, 바로 댓글로 이게 달아가 주시면,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, 아니면 또 후속으로 또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, 편하게 질문 달아주세요. 네.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.